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7학년도 인서울 36개 대학별 핵심 변화 포인트 대공개입니다. 각 대학들이 4월 30일 날 전형계획을 발표를 했죠. 뚜렷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입시 전략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현 고2 학생 그리고 27학년도 전형계획이 28학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고1 학생 미리 봐주시면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작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특징들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이와야 되는데요. 서울대는 눈으로 드러나는 큰 특징들이 없습니다. 2026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는 일반 논술에 과탐 논술 추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2028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능이 약간 반쪽짜리 느낌이 있고 내신이 변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대학별 고사에서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7위에 논술 미선발입니다. 그리고 상경대학 정시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비율이 높고 영어 탐구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계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무전공학부 신설됐습니다. 259명이고 수시, 정시 이렇게 선발합니다. 고려대는 다군 학부대학 미선발입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이 2개 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과별, 광역, 분리선발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2번의 지원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수능 산출식이 A형, B형 2개 있어서 2개씩 중 우수하게 나오는 성적을 반영합니다. 성균관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균관대 변화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융합 인재 전형에 수능 최저 적용됐습니다. 좀 높은 편이죠. 세계합 6이면 서울대 직윤보다도 높습니다. 교과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던 것이 재학생과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정시에 사범대학을 학종 10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하죠. 그리고 다군 165명 선발하는데 첨단학과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선발하고 수능 반영 비율이 우수한 순서대로 좀 바뀌어요. 그리고 모집군마다 수능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가 다군은 표준 점수, 나군은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이게 뭐 의도는 분명하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다군하고 나군 활용 지표가 좀 바뀌면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학의 의도니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계산식이 2개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모의 지원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양대 논술 선발 방식이 논술 100으로 변경됐고요. 의대 서류가 아니라 이제 학종 면접으로 16명 신설합니다. 그리고 서류형을 줄이고 추천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강화한다는 뜻이고 면접을 좀 강화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는 학생들을 믿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화여대 수시에서 큰 문제였고요. 정시에서는 약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모집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인 2026 입시 결과를 못 쓰겠죠. 새로운 군에서 선발하니까. 그리고 사범대 중에서 초교, 국교, 수교만 가군에서 선발하고 사회과학교육이나 과학교육 등 나머지 사범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중앙대부터 숙명여대 보겠습니다. 중앙대도 변화 많아요. 최저가 없는 논술 86명과 최저가 있는 논술 390명을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2개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종합 전형도 3개 트랙으로 선발합니다. 서류 100인 융합형,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탐구형,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수능 최저 세죠. 세계함 6인 성장형으로 나눠 선발하고 있습니다. 3개 전형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정시는 수능 100이 아니라 출결 집어넣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보게 되면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출결이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걸러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는 큰 변화 없고 나군, 국제캠퍼스 국제학과가 가군으로 모집군을 바꿨습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수능 최저 변화는 없는데 외대 글로벌 최저가 좀 강화됐어요. 교과나 논술 모두 강화돼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입시 결과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통합 선발, 계열 선발,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죠. 이게 모두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가 10에서 20으로 확대가 되고 다군에 선발했던 모집 단위들이 다 가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건국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이 131명 줄어들었고 정시가 늘었습니다. 117명 늘었고 가군 줄고 다군 늘었습니다.
동국대도 변화 많아요. 다군만 수능 100에 학생부 10으로 선발 방식이 바뀌었고요. 모집 단위는 경영대학 99명, 사범대학 열린전공, 바이오시스템, 일산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죠. 요 4개 학과가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러면 홍익대 경쟁률이 떨어지고 입시열과 떨어지고 홍익대 다군의 추합이 좀 덜 돌겠죠.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동국대 때문에 홍익대 추합이 많이 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설학과 2개 신설했고요. 통합 단과대로 선발을 합니다. 경영회계, 경영정보로 선발했던 3개 학과가 경영대학으로 선발을 하고 바이오시스템 대학으로 통합 선발을 합니다. 홍익대 수능 최저가 매우 완화가 됐죠. 3개 합 8에서 2개 합 5로 완화됐고요. 숙명여대 교과 100의 수능 최저 입던 전형이 교과 70에 서류 30 최저 폐지됐습니다. 약대만 있어요. 이 선발 방식은 KU 지역균형이나 동국대 학교장 추천과 유사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서류 섞어서 최저가 없는 거죠. 서류 30은 학과 관련된 과목들 이수했는지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 예체능학과에서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하대부터 서울과기대입니다. 인하대 논술 반영 방법이 바뀌었고요. 가군에 106명 선발했던 것이 438명으로 늘어 선발을 했고 나다군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아주대는 수시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이나 스탐을 해도 자연계학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한국항공대는 정시, 과탐,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정시에 수능 등급별 점수차가 0.5점, 1점밖에 나지 않아서 한 4등급, 5등급 학생도 다른 과목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인데 등급 간 점수차를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낮은 등급대 학생을 좀 받기 부담스러워서 점수차를 벌린 것 같습니다. 국민대 교과 전형 190명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정시를 200명 정도 줄였고요. 수능 반영 비율은 인문은 4312, 자연은 3412로 바꿨고 자유전공은 A, B형, 미래융합은 A, B, C형으로 분리 선발했습니다. A형은 인문, B군은 자연, C는 예체능 같죠? 숭실대도 변화가 좀 많아요. 서류 100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정원을 좀 떼왔죠. 그리고 지정과목 폐지하고 논술 최저를 합 5에서 합 6으로 내렸고 논술 영향력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군 99명을 295명으로 늘렸고 가군을 좀 줄였어요. 이게 가군 입시열과 떨어지고 나군 입시열과가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고, 에리카와 반대로 영어 등급 간 점수차를 좀 줄였습니다. 약간 영어 등급 낮은 학생도 좀 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대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고요. 다군 진입했습니다. 자유전공 40명 신규 선발하고 그 외 학과 총 94명 선발합니다. 단국대 축전보단 천안 쪽 변화가 많은데, 천안 쪽에 의예 치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원복되면서 천안 캠퍼스에 논술 폐지했고 지역 메디 바이오 인재도 정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논술 영향력 높였고 축전 논술에서 무전공 선발로 사회계열 20명, 공학계열 58명 선발하고 교과 100에서 출결을 반영합니다. 성신여대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에서 3개 반영했던 것을 4개로 반영하고요. 종합 줄이고 교과를 늘렸습니다. 웃기죠? 2027 전형이 2028 전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2028에 준해서 뭔가 전형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내신이 변별력 떨어지니까 교과가 줄거나 교과에서 면접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종합이 늘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신 대학 중에서 종합 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과가 많이 늘고요. 교과에 면접 들어가는 대학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출결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서울과기대 무전공 학종 15명 신설합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부터 한성대까지 있는데, 자, 광운대하고 서울여대는 큰 변화폭이 없어서 제가 제외했습니다. 가천대는 변화폭이 많은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모집 요강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한의대, 약대가 약술, 논술 신설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교과 반영이 2개인데 2개 계산식 중에서 유리한 성적을 반영합니다. 비슷한 예로 한국 외대를 들 수 있겠죠. 외대가 등급하고 원점수 둘 중에 우수한 거 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보시면 되고, 일반 1과 일반 2가 있는데 여기도 좀 골 때려요. 국어 수학을 크로스로 교차시키죠.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거 40, 두 번째 30. 영어 탐구를 우수한 순서대로 20, 10 반영합니다. 그 일반 2도 있어요. 반영 비율은 똑같은데 여기도 등급만 반영합니다. 가천대는 모집 영어 읽어보세요. 변화가 좀 많죠.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3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하도록 바꿔놨고요. 정시에서는 한국사 가산점 등급 점수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시했던 실기 전형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가톨릭대 수능 최저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유전공 인문계열 자연공학 계열은 2개 함 6으로 강화됐고요. 그 외 학과는 7입니다. 그리고 논술 100으로 바뀌었는데 논술 출제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논술, 즉 통합교육과형 논술이 아니라 아마 약술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 가톨릭대 논술 전형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가톨릭대 출제 경향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진로 선택 ABC 등급을 1, 3, 5로 줬던 걸 1, 2, 4로 줬습니다. 아마 3등급 학생들이 많아서 등급을 좀 올린가 싶고요. 이게 좀 트렌드 유행이죠. 국어 수학 중에서 우수한 순서대로 35, 25. 동덕여대도 그래요. 영어 탐구는 20씩 반영하죠. 이렇게 처음 수능 반영 비율을 만들었던 대학은 가천대입니다.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많은 대학들이 차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가천대는 2027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가톨릭대 간호약학은 이 반영 비율 사용하지 않고 고정 비율을 씁니다. 동덕여대 논술 전형 늘렸고요. 교과하고 논술의 최저를 2합7에서 6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을 국영수사, 국영수과가 아니라 국영수는 전 과목 쓰고 사회, 과탐 중에 1개 교과를 씁니다. 정시에서는 가산점 폐지됐고요. 한성대는 진로 선택 ABC 비율을 적용합니다. 모집 요강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3개 학과가 모집군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볼 것은 상상력 인지학부 나군에서 다군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수능 반영 비율이 좀 특이하거든요. 상상력 인지학부 잘 보시고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2027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서경대부터 경기대입니다. 서경대는 논술 100으로 바꿨고요. 논술과 교과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달랐던 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군에서만 선발하던 걸 가나 다군으로 분리해 선발하고요. 수능 반영 방법이 여기도 좀 웃기죠. 국수탐 중 우수한 거 2개가 40, 영어 20입니다. 36대 약학과가 논술 진입했습니다. 5명이고 논술 정원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148을 272로 늘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줄었느냐? 정시에서 줄었어요. 내신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꿨고 약대는 9등급입니다. 1, 2등급을 1등급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덕성여대는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반영했는데 전 과목으로 바뀌고 유아교육은 논술 미선발입니다. 다군 자유전공 100명 진입했고 요걸 어떻게 선발하냐면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 90에 학생부 10인데 학생부를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뭉개서 선발합니다. 이런 대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대는 논술 시간을 20분 줄였고요. 일반 투라는 전형을 만들어서 학생부 5% 반영합니다. 무전공이에요. 그리고 체육학과 수시로 이동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2027학년도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대학들은요. 종합전형을 세분화하던가 대표적인 대학이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리고 최저를 강화하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교과 전형이 준다던가 논술 전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대급 이하 대학들은 보면 대체로 교과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을 늘리고 있어요. 물론 교과 전형을 줄인 건국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교과 정원을 늘리고 논술 전형도 늘리고 종합 전형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내신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종합 전형을 늘린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대학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다가 최저를 더 강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교과 전형에 면접을 도입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포함한다면 출결을 집어넣기도 하죠. 쪽에. 그리고 정시에서 출결을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출결은 대체로 무전공 쪽에 많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27학년도 각 대학별 분위기를 보면 무리하게 종합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 좋은 전형입니다. 그런데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묻지마
종합전형 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들이 각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종합전형 쏠림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종합전형 준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최저가 강화되고 있고 교과전형 늘고 있고 교과나 정시에서 출결 또는 교과가 반영되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입시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학년도 전형계획의 연장선상에서 28학년도 전형계획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각 대학별 흐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